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1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이선구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및 가족 돌봄 지원,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노년기 전환 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도 및 시 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지역 편차 여전. 경기도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시군에 참여가 집중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북부는 지역이 넓고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자체가 더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지역 안배와 접근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참여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의 참여가 밀집되고 북부와 남부 간 편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참여 인원이 수원시 140명, 안산시 120명으로 각각 19.7%, 14.8%를 차지했다. 반면 고양시는 4.7%, 남양주시는 1.2% 수준에 그치는 등 시군별 참여 비중의 차이가 컸다. 정부와 경기도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는 매년 확대 기조지만 지역 안배 미흡하면 또 다른 소외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장애인 수라든지 경기 북부는 면적이 넓고 더 큰 제약을 겪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정경자 의원은 그렇다면 더욱 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동 여건과 수행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집행 부진도 지적됐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51% 수준에 그쳤으며 시흥시의 경우 폭설로 시설이 무너져 대체 재배치 마련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참여자 모집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장애의 경중이나 유형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일자리 참여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특성, 지역별 교통 여건, 수행기관 접근성까지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참여 밀집 지역과 소외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 북부 등 참여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리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홈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구리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홈서비스 지원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월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신청받아 주거 실태와 지원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50여 가구를 선정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가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일반 청소, 방역, 소독, 소규모 집수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위생 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위한 일반 청소와 초밀입자 살포기, ULP를 활용한 방역 소독 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소규모 집수리 사업은 지난 5월 26일 착공해 오는 6월 23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집수리 사업은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기존의 도배 장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생활 안전과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손잡이 설치, 동작 감지 센서 교체, 화장실 높낮이 차 제거 및 미끄럼 방지, 시공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생활 밀착형 안전 시공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등 스위치 교체, 수전 및 배관 수리, 방충망 교체 등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도 개선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좋은 소문 뒤엔 경기도 예산 투입한 입소문 홍보단.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민의힘, 파주 1, 은 지난 11일, 목,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 홍보단, 이른바 굿파트너 운영과 관련해 복지정책의 성과가 댓글 수와 게시글 수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일상 속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 제출된 굿파트너 운영 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중심의 홍보단으로 운영됐으며 모집 인원 100명 중 99명이 실제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였고 주요 활동은 기회소득 소통광장 앱 등을 활용한 우리 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참여자 격려 댓글 작성 등이었다. 고 의원은 자료상 소통광장 내 활동 동력 게시글은 약 9,000건, 댓글은 약 1만 4천 건 게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부는 이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참여자 간 유대감 형성, 사회적 고립감 완화, 정책 신뢰도 및 체감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굿파트너 활동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활동한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고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 기회소득 관련 행사 우선 선정 등 대가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득할 도민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과 일반 참여자에게 해당 활동이 보상 또는 인센티브와 연계된 홍보 활동이라는 점이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는 참여자의 건강활동 증가, 사회 참여 확대, 고립감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댓글과 게시글 생산량이 주요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평가의 주체라며 이들을 홍보단으로 조직해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알리게 하고 댓글과 게시글 수를 성과로 삼는다면 정책 수혜자를 다시 정책 홍보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홍보되어 왔지만 정작 성과 제시 방식이 댓글 수와 게시글 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참여자 중심 홍보라는 이름 아래 댓글 실적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복지정책 성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멘토링 체험활동 진행.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일 비장애 형제자매 멘토링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4기 참여자들과 함께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스포츠 복합체험시설 스몹, SMOB에서 외부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대학생 지도자와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자 10여 명이 함께해 다양한 스포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신체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한층 높였다. 해피투게더는 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차의과학대학교와 협력해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지도자와의 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윤아 센터장은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피투게더 프로그램이 참여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인 성장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과 자아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전문 기관으로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